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다음 주 청약하는 센즈랩도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도 살짝 포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즈랩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청약하는 제2호와는 일정이 겹치게 되었고요. 환불금은 목요일에 받으니까 환불금으로는 이노진 청약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2월 15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2호는 다음날 상장하는 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센즈랩은 단독 상장하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볼 텐데 기관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1326대 1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관들도 현재 시장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기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꿈비에 이어서 이 종목도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1.4%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기관 경쟁률에 비해서 의무 확약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여하튼 오늘 상장했던 3기 EV도 그렇고 저는 공모주 시장에 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 확약을 디테일하게 보면 1개월과 3개월 확약 합쳐서 20건이었고 수량으로 약 5,300만 주입니다.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이 약 280만 주 정도 되니까 주관사에서 의무 확약 신청 물량을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해준다면 최종 의무 확약은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장했던 3기 EV도 의무 확약이 18배가 늘어났는데요. 센즈랩도 약 10배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은 청약 후에 결과를 알게 되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약했던 9종목 중에서 기관 경쟁률은 4위였고 의무 확약 비율은 7위였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좋은 수준이었지만 의무 확약은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 가격은 1,50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상단 가격입니다. 기관 97.7%가 상단 가격을 신청했으니까요. 당연하게 공모 가격은 상단으로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금액은 389억 원, 시가총액은 1,587억 원인데요. 오늘 상장했던 3기 EV가 약 1,200억 원이었는데 3기 EV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게 상장을 합니다. 센즈랩은 모집 수량이 370만 주이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92만 5천 주가 배정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되는 수량은 없고요. 주관사는 키움증권이고 일반 한도는 5만 주가 되고 풀청약하려면 증거금은 약 2억 6,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최소 수량은 20주부터인데 20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10만 5천 원이 필요하고요. 키움증권은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청약 관련된 정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니까요.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센즈랩은 사이버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킹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 해킹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공격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IT 기반으로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사이버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약 80% 정도 범죄 규모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고객 앱 데이터를 보유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해킹을 당해서 고객 정보가 다 털리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특히나 사이버 보안을 신경 쓰고 있는데 아예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인수를 하고 내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AT&T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들은 사이버 보안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특히 구글은 작년에 사이버 보안 회사를 인수하면서 한국 돈으로 약 7조 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시장도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SK실더스 기억나시죠? 상장하려다가 철회를 했었는데요. SK실더스와 센즈랩 사업이 유사한데 제가 그때 회사로부터 초대를 받고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장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사이버 범죄를 막는 전문가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문가 수가 국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SK실더스나 안랩 같은 대표 기업들이 그런 전문가를 다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력 문제가 일종의 사업 해자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센즈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연구 조직의 근속 연수를 보니까 팀장급 이상 5명은 약 9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과장 이하는 근속 연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IT 계열이니까 이직이 잦은 이유도 있겠지만요. 여하튼 이 회사는 현재 핵심 인력이 중심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미래를 위한 인력을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22년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까지 매출액은 32억 원, 이익은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3분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22년은 회사가 역성장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공모 가격을 25년 실적을 추정해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의 공모 가격이 적정한지 따져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에 이런 밸류를 따져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를 설립하고 증자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센즈랩은 이번 공모하기 전 주식수가 1200만 주였습니다. 액면가 5,000원 주식을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고 또 1대1로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전에 취득했던 사람들은 주식수가 100배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한 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100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 보시면 2019년에 발행했던 94,500주는 발행 가격이 5,000원입니다. 액면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요. 주식 수가 100배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5,000원 나누기 100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주에 50원입니다. 즉 50원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요. 공모 가격이 1,500원이니까 이때 배정받았던 주주들은 공모 가격에서 정리를 하면 약 200배 수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취득했던 주주들은 회사에게 217만 주를 무상으로 증여를 합니다. 최대 주주 K사인 외에 관계인들이 증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 거래소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당시 취득했던 주식의 절반 정도를 증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절반 정도를 증여를 했으니까 한 주에 50원으로 취득했던 가격은 100원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취득 단가를 보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는데 기존 주주 물량이 상장일에는 대부분 보호회수로 묶여 있습니다. 19만 주만 유통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호회수가 풀리기 전에는, 즉 상장일에는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하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의무합약 1.4%를 고려하면 상장일 유통물량 비중은 25.5%가 되고 유통금액은 약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늘 상장했던 3기 EV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3기 EV도 시초가는 더블로 시작을 했고요. 시작과 동시에 따상을 찍었지만 이후에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공모 가격 대비 종가는 144%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따상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종목을 청약하시면서 따상을 기대하고 청약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기 EV는 청약한 분들에게는 큰 수익을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이런 좋은 흐름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최대한 이 흐름을 활용해 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했던 종목이 손실을 주기 전까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청약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 예측이 좋은 종목들은 비례 청약을 하고요. 수요 예측이 저조하게 나오면 균등만 청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청약은 하는데 비례까지 할지 균등만 할지는 제2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2호가 다음 주 월요일에 결과가 공시가 되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청약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